진로의 창 김창 TV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이제 전공과 관련된 그와 같은 강좌 시작할 때입니다. 네, 전공 많이 들어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예,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현재 입시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전공을 선택하는 걸 보면 한 반 정도는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절반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더 좋아진 거죠. 네, 교수님 다 해야 됩니까? 소장님, 박 소장님, 예. 전공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렇죠. 그 진학시킬 때요. 예. 네네.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서는 절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면서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쓴 다음에 그 경쟁률을 보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디자인학과를 간다. 근데 그 경쟁률 세면 거기서 그냥 바꿔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학 가는데 논술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경쟁률이 한 30대 이상 되고 요번에 보니까 뭐 한양대 의대 같은 340대 정도가 나왔어요. 네, 300대이 넘어. 그러면은 야 이거 세니까 안 된다. 약한 데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면 교수님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치 작전에 의해서 예. 순간순간 이제 바뀌고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마저도 고1, 고2, 고3 진로 희망사항이랑은 갑자기 무관하게 저 현장에서 그렇게 그렇죠. 보는 예. 사례 많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제가 조사한 표본이 아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들어온 애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리고 아마 물어봐서 제 그런 것 생각에는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다른 데를 쓰려고 생각하다가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나는 여기서 맞춰서 나는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샘플 자체가 한양대 경영학과를 들어올 정도의 그와 같은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학생이 그렇죠. 아닐까 예. 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전공은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인류학과 이렇게 굉장히 많죠. 사실 그 2009년도 정도에 교육부에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149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를. 근데 지금 과 이름만 가지고서는 1000개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1000개가 넘고요. 네. 제가 군산에 가니까는 언뜻 들으니까 미역과 관련된 과가 있어요. 미역? 예. 네. 그 다음에 뭐 수상과 관계된 과들 그런 네. 어떤 특이한 과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지금 계속 새로운 그 융합이 되면서 계속 뭐 늘어나요. 전공 이름이 네. 명칭 자체가 늘어나고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명칭이. 2개, 3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전공이 저는 되기도 이것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 저희 다닐 때는 무역학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역학 그러면 약간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요새 대학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뭐 국제물류학과. 그다음에 국제통상. 네, 뭐 그런 국제통상. 마치 이제 이게 뭐 그러면 이제 그 과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브랜드 바꿔가지고 아이들 오게끔 하는 거. 예, 예. 뭐 그런 거하고도 제가 전공 명칭이 바뀌는데 하는 일은 가르치는 건 좀 큰 차이가 없더라. 네. 저도 뭐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학과 명칭이 융합되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 미디어, 테크놀로지, 융합학부.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네. 영어적인 어떤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네. 사실은 한 10개 털어놓고 보면 다 비슷한 거 배웁니다. 비슷한 거. 오히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의 이름을 따라갈 게 아니고요. 전공 이름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전공에서 배우는 과목이 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치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것처럼 어떤 전공이 뭘 배우느냐를 네,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지 좀 알고요. 만약에 성적에 맞춰간다 그러면 그 같은 과목을 배우는데 좀 쉬운 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거 배우면 돼요. 동의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전공이 뭐하고 연결되냐 사회로 나오면 직무랑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맞는 사무 이게 이 직무인데 예.
이 직무가 맡은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은 결국은 어떤 전공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전공과 직무가 일치성을 좀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신소재공학과를 나오면 신소재공학과에서 배운 그런 일들이 그 신소재 개발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매칭이 돼 있다는 뜻이죠. 네. 원래는. 그런데 이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계나 격리 부서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과를 나오면 좋을까요? 경영학과, 회계학과. 네, 그렇죠. 네. 비서학과를 만약에 비서 직무를 맡는다 그러면 무슨 학과가 필요할까요? 비서학과, 서비스학과. 여기 경영학과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경영학과. 네. 네. 이렇게 어떤 직무가 무슨 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어떤 과가 거기에 적합한지를 알기가 쉬운데 네. 과는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의 그렇죠. 직무가 매칭되는 과가. 보통 근데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 직무나 일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정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네. 직업이 있나요? 회계나 격리, 비서, 연구개발, 패션 디자인. 네, 다 이게 일이네. 직업인가요? 직무네. 이게 네. 직무죠. 네, 네. 사실은 회사에 들어가면 직업은 없습니다. 직업은 네. 정말 회사원이죠. 회사원이네. 네, 회사원이고 맞는 직무만 있을 뿐인데 네.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그렇죠. 결국 회사에 어떤 직무를 맡으러 가니까 이게 또 중간에 벙 찌는 거죠. 네, 전혀 다른 네. 자기가 생각했던 거. 생각하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가 뭐냐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워크체인을 다루고요. 다음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 자, 이제 회사와 조직이란 두 단어를 썼는데 조직은 비영리법인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직이란 단어를 썼고요. 회사는 영리법인이죠. 네, 네. 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체나 요소가 모인 체계 있는 집단, 이걸 회사라고 하는데 또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모인 집단, 이 영리회사가 3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명 이상 직원이 모여있는 집단이 네. 30만 개.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공무원, 뭐 아니면 공기업,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우리가 결국 대다수가 이런 데 들어가야 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이걸 이제 한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과 직업과 전공과 직무와 조직 또는 회사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 이제 잘 보십시오. 네, 네, 네. 자, 우리는 전공이라는 걸 선택하죠. 대학교에서 들어갈 때. 그럼 전공이라는 것은 과연 뭘 배우는 곳이냐면 일을 배우는 곳이죠.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네, 배우는 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일을 배우는 건데 예전에는 전공 1 그러면 1, 2, 3을 배우고 전공 2 그러면 1, 3, 4, 5, 6을 배운다. 이렇게 네. 매칭을 시켜놨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융합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직무 하나를 감당하려면 어느 한 전공에서만 배운 지식과 기술 가지고는 안 되더라. 네. 결국 다른 전공에서 배운 것도 필요하더라 이런 네, 거죠. 네. 여기 앞으로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심해졌고요. 전공이 그닥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교수님 저 대학교 실제로 그 면접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도 인문계 쪽은 자연계 쪽에서 전공 있는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네. 자연계는 인문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즉 이제 학문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이 요새 그 어떤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추세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서도 네. 자연계나 이공계 이과 출신이죠. 예. 이과 출신 10%를 뽑아요. 금융공학. 네, 금융공학 있고. 네, 네. 그다음 지금 신한은행에서 사람 뽑은 거 구인 광고를 보니까 네. 인문계 출신은 한 5분의 1, 5분의 4는 다 공학 출신입니다. 네, 네. 핀테크 쪽도 그렇고 어, 모든 것이 그렇죠. 다 네. 그런 사람. 사실은 은행에 CT은행이 있잖아요. 예. 네. CT은행이 그 지점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지점 다 철수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7,000명이나 되는 직원들 전부 다 텔레마케팅 부서에다 다 집어넣더라고요. 어. 다시 얘기하면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지점이. 음. 지점이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뭐 KB, 하나은행이나 지점을 왜 운영할까? 네, 네. 사실은 그들도 속내는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네. 이 국가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줄이는 저희가요 거죠. 교수님 저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때는 이제 문과 이과면 문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고등학교 보면은 이과 친구들이 더 많은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과가 아무래도 이제 취직할 때 전공하고도 연결하는 부서가 쉽게 네, 접할 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특히 남학교는 뭐 단연 뭐 이과 예. 중심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은행 말씀하셨는데 은행 업무하면은 전통적인 인문 계열, 상경 계열 중에서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런 쪽의 학생들이 독식하다시피 금융권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했었는데 최근 보면은 결국은 회계 쪽도 뭐 전산회계 쪽으로 넘어가고 공학도가 들어가서 회계 프로그램을 네. 짜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뱅킹이 또 온라인 뱅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보안이 중요시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공계 쪽 IT 인력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들은 지점에 안 나오고요. 네. 본사에 있습니다. 본사에 있고 또 전산실 네. 뭐 그러니까 지점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상경 계열이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인데 네네. 사실 우리 은행에 언제 가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은행에 언제 가봤는지. 계속 이제 네. 뭐 스마트 뱅킹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가지고 그렇죠. 뱅킹을 하고 네. 말지. 네, 예, 심지어 지금은 계좌 개설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온라인 은행만으로도 지금 생존이 가능한 그런 네. 상태가 됐죠.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직무 하나를 맡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느 특정 전공만으로 가지고서는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복수 전공, 그다음에 뭐 제2 전공, 네, 그다음에 하여간 뭐 1년을 더 다녀요. 지금 제 제자 중에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요. 네. 저쪽에 공대 쪽에 가서 1년을 더 다니더라고요. 학점이 부족하니까 학점을 더 따려고. 그럼 그 친구는 학위가 2개입니다. 네, 네. 뭐 경영학과 경영. 학위 하나 있고요. 기계공학과 학위가 더 있는 거예요.